엄마 용서해 주세요. 50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으로 보낸 딸, 그 아이가 보낸 첫 편지였어요. 저는 평생 이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연 50년 만에 도착한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슴 아픈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5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어머니가 6살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매년 딸의 생일마다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올해 50년 만에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8입니다. 1975년 겨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제 딸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때 딸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전해 겨울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홀로 된 저는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8살, 딸 6살, 막내 아들 4살. 줄줄이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품팔이, 막노동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흙 파고 자갈 고르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한 달에 고작 25,000원. 쌀 한 가마니에 15,00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한 달 벌어서 쌀 한 가마니 사고 나면 남는 돈이 10,000원. 그 돈으로 석 달치 반찬을 사야 했습니다. 매일 밤 쌀독을 열어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바닥이 보이면 내일은 뭘 먹이나. 나는 굶어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그런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974년 겨울 막내가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가루약 지어다 먹였는데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막내가 기침하면서 피를 토했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5,000원, 1,000원, 2,000원.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입원해야 한다고, 최소 2주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입원비가 5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석 달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결국 막내는 집에서 치료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간호사 선생님이 퇴근 후 매일 와서 주사를 놓아줬어요. 다행히 막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지나고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아이들이 다 죽는다는 걸.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1975년 봄, 동네 반장님이 오셨어요. 순자야, 너 애들 입양 생각 없니? 입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부터 났습니다. 제 자식인데 왜 남 줘요? 제가 키웁니다.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나도 네 맘 안다. 근데 있잖아, 미국 가면 애들 잘 산다더라.
공부도 시키고 병원도 가고 여기서 굶어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면서 눈물만 흘렀어요. 큰아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밤마다 울었어요. 딸아이 미영이는 항상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다고 엄마 밥도 없냐고. 막내는 아직도 기침을 했어요. 추운 방에서 얇은 이불 덮고 자는 아이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셋 다 이렇게 살릴 순 없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딸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은 커서 일을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은, 여자아이는 여기서 자라면 저처럼 살 거예요. 18배 시집 가서 애 낳고 남편 없으면 혼자 애 키우고 평생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저는 미영이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않기를. 너라도 잘 살았으면. 입양 서류를 작성하던 날 담당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한테는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미국 가면 공주처럼 살 수 있대. 매일 고기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예쁜 옷 입고. 엄마는 여기서 오빠랑 동생이랑 잘 살 테니까 너는 가서 행복하게 살아.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미국이 어디예요? 멀어요? 응, 좀 멀어. 비행기 타고 가야 해.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오빠랑 동생이랑 여기 있어야 해. 미영이 혼자 가야 해.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나 혼자 안 가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큰아들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미영아, 울지 마. 엄마가 힘들어. 너 미국 가서 잘 살다가 나중에 우리 데리러 와, 응? 8살짜리 큰아들이 동생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딸을 보내던 날, 1975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이는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있었어요. 제가 밤새 꿰맨 원피스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주신 점퍼 하나가 전부였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안 갈래요. 미영아, 가서 잘 살아야 해. 엄마 약속해.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조금 있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미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 미영아, 이제 가야 해. 새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미영이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그 마지막 외침이 그 후로 50년 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을 보낸 후 저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미영이가 배고프다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해요? 8살, 4살짜리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은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들 학교는 보내야 한다고 밥은 굶겨도 학교는 보내야 한다고.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미영이도 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1년 후 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새 엄마 아빠가 착해요. 학교도 다녀요. 엄마 보고 싶어요. 편지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예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혼자 울었습니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졌어요. 그해 겨울 미영이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하나. 촛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들이 옆에서 같이 불러줬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매년 미영이 생일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인연은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3년째부터는 편지가 끊겼습니다. 저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소식 좀 알려주세요. 미영이, 박미영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어머니, 입양 후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아이의 새로운 환경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해요. 과거와의 단절. 제가 과거였습니다. 아들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미영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우리 위해 미국 간 건데 나라도 잘해야죠. 둘째도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 되면 나중에 누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들 모두 한 푼도 안 들이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해준 건 없었어요. 그저 밥만 먹였을 뿐인데 아이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둘째는 선생님이 됐어요. 두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12월 3일 미영이 생일마다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 딸이 좋아하던 계란말이, 작은 케이크 하나. 초에 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미영이 한번 찾아봐요. 저도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미영이 보고 싶어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은 입양기관에서 찾아준대요. 한번 알아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가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됐어. 미영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임양 보낸 자식 이야기, 해외로 간 자식 이야기.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그냥 가난한 게 죄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딸의 얼굴도 희미해졌어요. 6살 때 모습만 기억나는데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 56살. 제가 딸을 보낸 나이보다 2배나 많은 나이가 됐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저는 78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셸 박. 저는 영어를 못 읽지만 글씨만 봐도 우리 미영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도착한 편지. 봉투를 뜯는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엄마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나만 미국으로 보냈는지. 새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그리웠어요. 10대 때는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 나를 팔아넘긴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진짜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를 보낸 건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다는 걸 가자마자 엄마 보고 싶어서 글자 배웠어요. 엄마한테 편지 쓰려고 열심히 배웠던 한글을 엄마를 원망하며 지내던 그 세월 동안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열심히 다시 한글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2 아이의 엄마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만약 제가 엄마 상황이었다면 저도 같은 선택 했을 거예요. 엄마, 이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50년이 너무 늦은 건가요?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 말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요. 딸. 미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미영이가 날 원망했다니 그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을 보니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만나세요.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둘째도 말했어요. 엄마, 50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만나셔야죠. 저는 미국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편지 받았어. 네가 용서할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미안하지. 너를 보낸 그날부터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생일마다 밥상을 차렸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어.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엄마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너무 늙어서 미안해.
엄마가 보기 싫으면 그냥 전화라도 하자.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사랑한다, 미영아. 한 달 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5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이제 56살이 된 목소리였지만 제겐 여전히 6살 아이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미영아, 엄마야. 우리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50년 만의 재회를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딸을 만납니다. 아들들이 공항 마중 가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떨려요. 미영이가 날 보고 실망하면 어쩌죠? 너무 늙어서 못 알아보면 어쩌죠?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50년 동안 비워뒀던 마음 한켠이 이제야 채워질 것 같아요. 미영아, 엄마가 이제 말할게. 너를 보낸 게 엄마 인생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것, 그게 엄마에겐 최고의 위로였어. 이제 곧 만나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건 때론 이렇게 아픈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이 모녀는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못 만난 가족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든 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편히 털어놓고 나누고 오늘도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 고맙습니다.